우리는 사업가예요. 맞죠? 이그제 골드가 아니신 분, 아니면 내 파트너가 아직 이그제 골드가 아니다 하시는 분, 그분을 이그제 골드 이상으로 보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그제 골드 이상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나는 사업가다라는 그 합의가 있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나는 사업가다, 내 파트너는 사업가다 라는 마음을 지금 먹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먹으면 다음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먹어주실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무늬만 사업가인지 진짜 사업가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유사나에서 무늬만 사업가는요, 세일즈맨인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네트워커는 사업가잖아요. 근데 유사나는 네트워커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일즈맨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저는 무늬만 사업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분들은요, 매출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현혹할 수 있는 멘트에 집중하고요. 단발성 판매, 찬성, 그 정보만 막 어떤 내용이 좋다, 뭐 헬스팩, 영양소 쫙 그냥 딱 보내고 끝. 그리고 팔고 끝나고요. 노하우도 나만. 공유하는 거 너무 싫어. 그리고 일도 오로지 혼자서만 합니다. 보통의 세일즈맨이 이렇게 해요. 아니신 것 같죠? 그 뒤에서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근데 사업가는요, 저는 남편과 함께 핸드폰 매장을 10년을 운영했거든요. 하지만 전국 단일 매장 1위에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출은 기본이에요. 저는 제가 사업가라고 생각하지 그냥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트워커도 그 마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매출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내가 매출이 없으면 내 사업은 망한 거니까요. 근데 멘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에 집중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저의 매장에 와서 핸드폰을 개통하지 않았어. 딴 데서 샀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물어보면 불친절하다. 그러면 이분들은 매출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영향력에 집중하면 절대 불친절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나한테 물어봤다가 나갔을 때 우리 매장을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친절하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원을 두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세일즈맨처럼 행동해요. 불친절하게 행동해요.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구매를 일어나게 노력을 하죠. 그분들이 한 번 사면 또 오고 또 오고 복제하듯이 자기 엄마도 데리고 오고, 핸드폰 매장도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리더십도 전달을 합니다. 예를 들면 뉴트리밀이 뭐 이렇게 좋아요, 쫙 성분을 보내는 게 세일즈맨의 행동이라면, 그래서 저희는 아침마다 뉴트리밀을 먹고요. 이거를 먹어서 아이 진짜 얼굴도 못 보고 음식 준비하느라 대화도 못 했는데 그 대화의 시간이 늘어서 정말 화목해졌어요. 라든지 이 제품을 섭취해서 내가 느낀 내가 변화된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리더십을 함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는 기본이죠. 이분들이 반드시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10명, 20명만 돼도 매우 이게 버겁거든요. 그래서 협력해서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들에게 배워서 진행을 하고, 강의 아니면 이곳에 이렇게 성공자들이 많은 곳에 와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나는 무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업자 같으세요? 아니면 세일즈맨 같으세요? 사업가 같으세요? 그럼 내 파트너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때요? 살짝. 그쵸? 약간 무늬만 사업가 같은 느낌 오시죠? 이렇게 저는 가이드를 해주는데요. 저는 일단 핸드폰 매장도 그렇고 유사나도 그렇고 사업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제가 사업가의 모든 태도를 갖춘 건 아니죠. 저희 매장이에요. 아주 작고 협소하고 좀 낡아 보이지만 이것도 올해 2월 25일에 찍은 거예요. 매장에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죠. 근데요, 제가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회사원이었는데 우연히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게 됐죠. 근데 창피했어요. 왜냐면
그 어린 마음에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화이트 칼라가 아닌 것 같은 게 창피했고, 하물며 핸드폰 장사를 하는데 뭔가 내가? 뭐 이런 생각? 친구들도 네가 영업인 장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물었고 너무 창피했는데, 저도 핸드폰을 이렇게 바꾸면, 제가 핸드폰 매장이지만 핸드폰을 공짜로 주지 않아요. 유산화 제품 공짜로 주지 않잖아요. 또 저도 핸드폰을 바꾸면 중고폰이 있으니까 중고나라에 그때 당시 팔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 두세 번 팔았나 봐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댓글로 야, 너 폰팔이지?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되고, 그 핸드폰 너머로 그 너 폰팔이지? 라는 글을 봤는데 혼자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너무 부끄럽고, 내가 왜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런 직업을 받고 있고, 내 남편은 왜 재산이 없고, 막 이런 원망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꾸역꾸역 했죠. 근데요, 제가 요걸 봤어요. 요거는 JTBC에 나온 거라서 조금 순화된 건데요. 사실은요, 요 내용이었어요. 만수르한테 자식들이 아빠, 이건희가 누구야? 돈 많아? 이러니까 걔 폰팔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뭐야? 아니, 이건희도 누군가에겐 폰팔이라고 말을 듣는데 내까지 게 뭐라고. 그래, 폰팔이 어때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왕이면 최고의 폰팔이가 되자. 그리고 어차피 내가 어떤 회사의 CEO여도 그 더 큰 회사의 CEO한테 굽신거려야 되고, 더 큰, 끝도 없구나. 그래, 그럼 돈이라도 열심히 벌자. 내가 아무리 잘나도 결국 누군가를 나 비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폰팔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상처가 안 되고,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폰팔이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비로소 사업가로서, 핸드폰 업자로서의 태도를 갖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거는 엄마 집 사드렸죠. 폰팔이가. 인테리어 해드렸죠. 엄마 생활비 400만 원씩 따박따박 드리고요. 차도 선물해 드렸습니다. 유산화 하기 전에 이룬 것들이요. 폰팔이로요. 그래서 핸드폰 사정도 저는 그냥 자영업자가 아니라 사업가라고 생각해서 효과적인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의상, 목적. 핸드폰 가게에 보통 이게 들어가면 좀 들어가기 조금 이렇게 막 뻘쭘, 막 이렇게 막 쭈삣쭈삣 하잖아요. 그래서 만만한 곳으로 돼버리자. 그래서 좀 가슴도 좀 파인 티셔츠에 시레빠 질질 끌고 출근했어요. 저의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조금 더 젠틀하게, 둘의 이미지, 뭔가 편안해 보이려고. 목적은 뭐냐면 아무나 쉽게 들어와서 물어보는 그냥 동네 복덕방 같은 느낌을 주자가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집중했는데, 뭐 누군가가 이미 핸드폰을 하러 온 사람은 조금 다 짜증이 나 있어요. 망가졌거나 자료가 날아갔거나 잃어버렸거나 하니까. 그러면 조금 짜증이 난 상태로 이거 핸드폰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 직원 세일즈맨은 AS 센터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는 척을 하고요. 다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초에 이거를 수리해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바로 AS 센터로 보내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노력을 보인 후 도움이 못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AS 센터로 가셔야 돼요. 너무 죄송해요, 사장님. 이렇게 말을 하며 이분은 오히려 감사하죠 하고 가세요.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오픈 시간을 준수해요. 아파도, 애가 아파도, 내가 아파도 무조건 그 시간에 열어요. 종종 손님이 없어서 일찍 닫았어요. 자영업자의 눈에는 손님이 없어서 일찍 닫은 게 아니라 닫았으니까 손님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오픈 시간을 준수하는데, 아픈데도 문을 열어야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은 그 변수까지 통제해요. 아이가 아프면 안 돼. 우리 엄마가 뭐 일이 있어서 못 오면 안 돼. 아이를 못 돌봐주면 안 돼. 내가 아프면 안 돼. 그래서 건강관리, 뭐 시간관리를 했죠. 자영업자인데도. 그리고 고민했어요. 엄청나게 친절하게 돼 있는데 손님이 나가요.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면 이유가 뭐지? 뭐 때문이지? 무슨 말을 잘못했지? 이 얘기를 남편과 밤새도록 했어요. 또 중요한 거는요,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싸가지가 없는데 싼 데 가세요? 아니죠. 그쵸?
제가 엄청 서비스를 잘해서 친절하게 했는데 제가 가격에 대해서 중요시 얘기했어요. 저랑은 한 3년 단골이에요. 근데 옆집 가게가 2만 원 더 싸게 했어. 제가 제일 싸다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 매니아는 사장님 속였네. 나 3년 동안 단골이었는데 옆에가 더 싸잖아요. 이렇게 돼요. 매니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아요. 더 싼 곳으로 하면 더 싼 곳으로, 더 싼 곳으로. 이거는 매니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분이 반응을 예측하죠. 핸드폰 하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핸드폰 쓰셨어요? 이분이 딱 꺼내. 되게 오래된 핸드폰이에요. 막 7년, 8년. 그러면은 어떤 매장에 제가 갔는데 세일즈맨이었겠죠? 그분이 저에게 에이 이런 거를 이렇게 오래 쓰셨어요? 이러는데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창피하고 왠지 비난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 태도를 바꿨어요. 핸드폰을 딱 꺼내면 어떤 핸드폰이든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무 잘 쓰셨네요. 어머 정말 잘 쓰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를 미리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입장만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무례한 자가 종종 생기죠. 그 무례한 자가 있다고 제가 문을 닫으면 우리 애 못 먹고 살죠. 그래서 무례한 자에 대한 대응법을 저만의 노하우를 만들었습니다. 무례한 자 때문에 그만둘 수 없으니까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의상, 표정, 언어, 말투 다 바꾸셔야 되고요. 문제 해결 스킬 만드셔야 돼요. 문제 요만한 티끌 스폰서가 말하는 거 짜증나요. 저 형제라인 말 왜 저렇게 해요? 저 소비자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내 손에서 가장 유쾌하게 젠틀하게 해결하셔야 돼요. 유산화 시간 준수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 이런 거 말고 내가 하루에 6시간 유산화 할 거야. 근데 약속이 빠그러졌네? 이런 거 아니고요. 6시간 하기로 했으면요. 강의를 듣던 나가서 그냥 어디 가서 책을 읽던 블로그를 하시던 여러 가지 하셔야 되고 명단이 없다? 저 이 말 믿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의 30몇 명이 있는 그 온리 사업가만 들어온 톡방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규칙을 넣어서 그 명단의 이름을 쫙 봤는데 유산화 전에 제가 알고 지낸 사람이요. 그 중에 딱 3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유산화 후에 알게 된 사람이더라고요. 명단은 가지고 있는 게 명단이 아니라 앞으로 만드는 게 명단이기 때문에 명단이 없다. 그게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명단이 없다? 그거는 명단을 만들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수 반드시 통제하셔야 되고 나의 컨디션, 건강은 당연하죠. 아이 건강까지. 그리고 뭐 유캠프다 이런 거 몰랐어요 하면 안 돼요. 1년 스케줄이 미리 나오잖아요. 스케줄 인지하셔야죠. 고민하셔야 되고 가격 경쟁하지 마시고요. 무례한 자에 대한 극복 스킬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극복하는 방법들 여기 리더 쓰시잖아요. 서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으세요. 참지 마시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그리고 샘플링 하세요. 가끔 샘플링을 안 하시는데 저 요즘에 좀 답답한 게 립밤 있잖아요. 그거 왜 품절이 안 되죠? 왜 안 사시는 건가요? 그게 50개가 9만 원인데 효과가 어마무시해요. 가히 립밤이 가히 뭐 그때요 밤 그거보다 밀리지도 않고 얼굴에 발라도 효과가 더 있고요. 제 남편이 무좀이 있는데 무좀에도